안녕하십니까. 오늘 홍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강원도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90%가 넘는 득표율로 대세론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춘천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와 인천에 이어 강원도에서 세 번째 열린 합동연설회.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가 가야 할 길 가운데 하나로 신재생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화석 연료로 만든 제품을 팔 수 없는 세상이라며 강원도의 자연을 활용한 풍력과 태양광 발전,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결국 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에 도로만 깔듯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옮길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햇볕연금, 바람연금으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면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국토 균형 발전, 인구 소멸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두관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첫 당선된 곳이 인제라며 강원도가 민주당 발원지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를 연임하면 정부 여당과 강대강 대치를 끝내지 못한다며 국민 민생은 누가 챙기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민생, 경제, 대연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삶의 현장, 민생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지수 당대표 후보는 최상병 순직과 같은 비극을 막고 이제는 미래 씨앗을 심을 때라며 청년 정치인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최희병의 죽음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책임질 대안 세력은 바로 여기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하지만 강원 지역 경선은 이재명 후보 90.02%, 김두관 후보 8.9%, 김지수 후보 1.08%로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비슷한 시간 춘천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 후보가 김진태 도지사와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시작된 이후 후보가 강원도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 후보는 그동안 강원도의 희생과 헌신을 잘 알고 있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이 지금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데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앞장서서 당론으로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까지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마치고 23일 결과를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7일까지 지역별 경선을 치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해 북상하고 있는 제3호 태풍 개미는 중국 상하이 방면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23일쯤이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태풍 개미는 현재 994헥토파스칼로 북진하고 있으며 대만과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체전선을 밀어올리며 우리나라의 장마 종료 시점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으로 인해 남쪽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에 장맛비를 뿌린 뒤 오는 25일에서 26일쯤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동해안의 여름 피서철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야시장이나 야간 개장 등을 활용해 피서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생긴 긴 길을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이 길을 따라 오리바위까지 간 피서객들이 시원하게 바닷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너무 높아서 떨렸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시원하고 괜찮다. 그렇게 안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년 같으면 발 디딜 틈 없었을 백사장이 한눈에 봐도 한산합니다.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오락가락 날씨 때문인데 주변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철 장사 보고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다 적자일 것 같아요.
지난달 29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개장했지만 개장 이후 22일간 비가 오지 않은 날은 단 6일에 불과합니다. 동해안 곳곳에선 피서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려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마다 동해 묵호항과 어달 해수욕장 인근에서는 다채로운 먹거리들을 즐길 수 있는 돛제비 야시장이 열리고 9월 28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에는 주문진 전통시장이 문을 여는 등 도내 곳곳에서 야시장이 운영됩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동해바다와 태초의 신비로운 기암절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다 부채길도 8월 25일까지 야간 개장을 합니다. 저도 처음이라 이제 궁금해서 들어와 봤는데 너무 좋네요. 바닷가 위에 서 있는 느낌이고 여기 처음 이렇게 와본 공간이고 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양한 테마의 숲이 마련돼 있는 강릉 소량수목원도 밤 시간에 색다른 경험을 안겨줍니다. 색색마다 황홀한 느낌의 조명과 아름다운 나무, 여기에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까지 어우러져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 지친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청량감을 줍니다. 강릉 야경 명소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날씨가 지금 더 선선해가지고 산책하기도 좋고 조명도 켜져 있어가지고 더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야간에 즐길 수 있게 되고 당분간 큰 비 소식도 없어 동해안은 절정의 피서 분위기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월 동강 국제사진제가 22번째 막을 열었습니다. 비서철을 맞아 방문할 여행객들에게도 쉼이 될 수 있는 전시인데요. 올해 주목할 작품과 작가를 이병선 기자가 간추려 봅니다. 다려야 할 셔츠를 한 손에 떨구듯 걸친 채 보행기 탄 9개월 딸아이를 바라보는 30대 여성. 전쟁 같은 육아를 치르다 지친 눈에 일상의 권태가 흐르는 작가 본인입니다. 종가의 자손이 모두 절을 올리며 조상의 예를 다하는 와중에 어느 한철 유행했던 진갈색 문틀 밖에 옹기종기 소외된 여성들의 시선이 제각기 흩어지고 문틀 위에 환하게 웃는 사내 아이들의 돌사진만 빼곡합니다. 이번 동강국제사진제의 동강사진상을 수상한 이선민 작가는 결혼과 육아 등을 거치며 맞닥뜨린 여성의 삶과 그 안의 권력관계를 탐구한 여자의 집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그 안온한 공간에서 엄청난 고독을 느꼈던 거죠. 고립과 고독이 동력이 되어서 또 찾아가고 친구 집을 방문하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연대를 한. 신도시 부모가 아이를 통해 자기 복제를 실현하는 욕망을 다룬 트윈스. 대륙을 횡단해 이 땅에 이주한 여성들의 단출한 짐을 무거운 삶으로 조망한 대륙을 횡단하는 여성들 등 다른 대표작도 관람객을 찾았습니다. 제22회 동강국제사진제가 개막했습니다. 리셋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제에서 눈에 띄는 해외 작품은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의 시선입니다. 다리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지나가는 트럭의 노동자들을 삶의 현장이라는 프레임 안에 담은 파블로 오르티스 모나스테리오의 작품과 마치 매직아이처럼 화폭에 숨겨진 사진을 찾아내야 하는 루이스 곤잘레스 팔마의 작품도 전시에 재미를 더합니다. 두 눈으로 보지만 그 이미지가 머리에서는 같은 이미지로 그 프로젝션이 되는데 그게 마음으로 어떻게 소화가 되고 사진이 찍히는지. 국제주제전과 국제공모전 등을 통해 전 세계 유수의 작가들을 만나보는 것은 물론 보도사진가전과 강원특별자치도 사진가전, 영월군민사진전도 눈길을 끕니다. 리셋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하고 모두가 같은 모습의 이야기가 같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바람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동강국제사진제는 오는 9월까지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4분쯤 인제군 북면 설악산의 12선녀탕 등산로에서 홀로 등산을 하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헬기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3분쯤에는 평창군 용편면 영동고속도로의 강릉 방향 평창나들목 주변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젯밤 10시 57분쯤에도 인제군 남녀 어론리의 군부대 앞 도로에서 20대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며 낙석과 도로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55분쯤 인제군 서안면 심정리의 지방도에서 100톤이 넘는 돌과 토사가 쏟아져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에 100톤 규모의 돌이 떨어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의 지방도 408호선은 어제 오후부터 통행 제한이 풀렸습니다. 또 지난 18일의 폭우로 도로 일부가 무너진 춘천의 5월 피암터널 부근은 다음 달 1일까지 복구 작업을 마치고 임시 개통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 김도균 속초 인제 고성양양 지역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늘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도당 정기당원 대회에서 김도균 지역위원장을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당 위원장 후보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 지역위원장은 찬반 투표에서 91.48%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중앙당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거치면 도당 위원장에 공식 임명됩니다. 강원FC가 제주 유나이티드에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1 24라운드에서 두 골을 넣은 양민혁과 최근 영입한 코바체비치가 한 골을 추가하며 4대0으로 이겼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